세 번째로 MBTI가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해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넘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짜 정보들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서 MBTI의 위험성이 생기게 되는 대표적인 부분들이죠. 1. MBTI는 궁합관계를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MBTI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런 거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궁합표라느니 연애에 대한 강점, 약점이라느니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MBTI로는 궁합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16개 유형의 사람의 데이터에 궁합표를 보기 위해선 정말 아주 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유형의 궁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16 곱하기 16, 256개의 경우의 수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53 정도 있어야 되니까 256 곱하기 50, 12,800쌍이 필요해요. 커플 쌍이니까 중에서 곱하기 200이 되죠. 그러면 26,600명이 필요해요. 이 수치는 단조항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하는 거죠. 또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실험실에서 해야겠죠. 또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판 MBTI는 60 퍼스널리즈가 아닌 MBTI의 신화판인 MBTI Q 정도를 해야겠죠. 근데 이 검사진은 문항지가 144명입니다. 적어도 30명은 하시는 분이 정리하면 25,6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1시간에서 30분 정도까지 해당하는 시간 동안 실험실에서 각자 진행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겨우겨우 고생해서 모아도 문제인 게 내향형 49%인 맹구와 외향형 51%인 유리처럼 유형으로 나눠진 사람들이 실제로는 유형으로 그렇게 나눠졌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불확실한 조건에서 실험을 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적어도 현재까지로는 MBTI와의 궁합의 관계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면 통계 같은 거 되게 많죠? 근데 그것들은 다 온라인 버전이라서 사실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은 적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환경에서 해야 되죠. 그렇다고 MBTI와의 사람 간의 관계가 아예 밝혀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경향성은 존재해요. 반대되는 유형보다 비슷한 유형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커플들 간에는 S와 NG표가 같을수록 갈등이 적고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예외적으로 T와 P는 자기와 같은 유형보다는 반대 유형이 더 끌렸다고 합니다. 외형적인 남자는 내향적인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결혼할 확률이 높았다고 해요. 반대로 외향적인 여성은 내향적인 남성에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MBTI와 사랑에 대해서 다룰 거라면 이렇게 경향성으로 설명해야 돼요. 2. MBTI는 업무 선호를 설명해 줄 수 있어도 업무 능력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전에 뉴스에까지 나온 이 채용 조건 다들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MBTI 과몰입의 대표적인 폐해예요. 그리고 이런 과몰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것들 말이죠. 물론 MBTI 자체가 직업과 관련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F 유형은 공감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상담, 간호, 교육 쪽의 전공 비율이 높다고 해요. 반대로 T 유형은 분석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경제, 경영, 법학 전공 비율이 높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말들은 함정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지 그 일들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잖아요. 실제로 MBTI는 어떤 직업을 택할지와는 관련이 있지만 어떤 직업을 잘할지와는 관련이 없어요. 너랑 잘 맞는 직업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걸 네가 잘한다고는 말 안 했다? 라는 말이죠. 성격은 스펙이 아닙니다. 내가 분석형이라고 해서 관리형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MBTI를 보고 사람을 뽑지도 말고 MBTI를 가지고 내 직업을 결정하지도 말아라 라는 겁니다. 3. MBTI는 병리적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MBTI는 일반 성격 검사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성격 검사지라는 거죠. 즉 MBTI는 마음의 병을 알려주는 검사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정신병리적인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주는 검사지는 MMPI죠. 주로 정신과 선생님들이 사용하고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분야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 성격 검사에 해당하는 MBTI가 정신병리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살짝만 때려볼까요? 나는 I라서 말 같은 거 잘 못해. 그러니까 네가 다 말해. 사회적 지능이 낮은 걸 수 있습니다. 나는 P라서 정리를 못해. 네가 다 해. 정리 자체를 못하는 건 메타인지의 절차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거죠. 나는 T라서 공감을 못해. 네, 공감을 못해주는 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MBTI를 핑계 삼아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4. MBTI는 경제적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지나가다가 들은 얘기인데 부자일수록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F이기보다는 T이고 N이기보다는 S이다 라는 말이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출처가 여기이더라고요. 근데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재미로만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나열은 언뜻 보면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연의 일치일 확률이 더 많아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는 훨씬 더 많죠. 하나의 유명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25살의 대학생이었던 철수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하기 싫었는데 과제를 내일까지 제출해야 돼서 억지로 하고 있었죠. 근데 분석을 하던 과정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교회의 수가 증가하는 퍼센트와 범죄의 수가 증가하는 퍼센트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너무나 깔끔하게 올라갔어요. 분석하고 분석해도 교회가 늘어날수록 범죄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죠. 그래서 철수는 교회 수가 많아질수록 범죄율이 증가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당연하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가 늘어나는 것도 범죄율이 늘어나는 것도 숨어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구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 때문이었죠.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교회 수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사람이 늘어나면 범죄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즉 진실은 교회 수가 많아질수록 범죄율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 수도 늘어나고 범죄율도 늘어난다 라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ESTJ일수록 ISTJ일수록 부자이다 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상관관계는 두 변인이 관계가 있다 정도까지만 설명해 주는 거고 그 이상은 설명해 주지 못해요.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해당 원인과 결과가 나온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변인이 나왔을 때인 거죠. 그렇다고 성격과 부에 관한 연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빅5에 기반한 성격과 부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낸 심리학 연구들은 꽤나 있죠. 20세기까지는 우호성이 높을수록 개방성이 높을수록 두 개가 동시에 높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호성보다는 개방성이 더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고 해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싸가지는 조금 없어도 편견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티븐 잡스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이고요. 네, 결론입니다. 내 MBTI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들의 약자를 볼 때는 유형 자체가 아닌 그 유형들의 퍼센트를 더 깊게 봐야 되고 유형화의 늪에 빠져서 편견에 갇히거나 핑계거리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또한 MBTI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궁합, 업무, 병리, 경제적인 부분을 설명해 줄 수는 없죠. 그렇다면 MBTI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용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많은 심리학자들이 MBTI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성격 검사가 뭘까요? 빅5? 당연히 아니죠. MBTI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MBTI를 좋아하고 열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체 어떤 점이 사람들을 그렇게 매료시킬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1.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 모든 성격을 존중해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번째가 MBTI만이 가진 다른 성격 검사에 비해서 MBTI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에요. 현대 심리학에 뿌리를 둔 성격 검사들은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친절함과 배려심이 좀 부족해요. 한번 빅5 결과를 같이 살펴볼까요? 이 데이터는 너구리라는 친구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미 검사지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저 대신 부탁했어요. 한번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외향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낮네요. 성취욕이 많지만 우울함도 걱정도 많은 스타일이네요. 활동적이지도 않고 사교적인 편도 아니네요. 공감력이 낮고 감정 존중은 좀 약한 편이네요. 어때요? 처참하죠?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빅5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비록 심리학자들은 이것들은 부정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라고 설명한다고 할지라도요. 근데 저는 이 너구리란 친구를 개인적으로 알아요.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처참하고 우울감이 많은 이 친구는 실제로는 어떻냐면요, 졸업 영상을 만들 때 소외되는 애들이 없도록 모든 애들이 다 등장하도록 신경 썼고 과제를 위해 밤을 샜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괜히 불편해할까봐 티도 안 냈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도 같은 친구이죠. 어때요?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이 친구의 MBTI는 ISTJ예요. ISTJ의 별칭은 세상의 소금형이고 앞서서 제가 말한 신중함, 책임감, 인내력 같은 것들이 바로 ISTJ의 특징이죠. 이게 바로 MBTI만이 가진 강점이에요. MBTI 결과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해줘요. 사람의 성격 중에 잘못된 성격이란 건 없어요. 설령 단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빅5는 안 해도 MBTI는 하는 거고 빅5는 몰라도 MBTI는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 및 심리학 전공자들은 MBTI는 과학적이지 않은데 그딴 거 왜 함? 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사실은 과거의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MBTI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MBTI를 너무 무시한다면 이 얘기를 꼭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신뢰도와 타당도는 낮지만 효용성, 유용성에 따라서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는다. 이 말은 우리 일상에서 외향성, 내형성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정립했고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집단 무의식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좀 더 깊게 들여봤으며 현대 심리학의 뿌리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칼 구스타프 융의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BTI는 융의 심리 역동이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큰 허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듯이 모두에게는 각자 어울리는 신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울리는 신발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심리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의 학문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정량화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두 번째, 추구한 진리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번째야말로 영혼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심리학만이 가진 학문적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현대 심리학과 MBTI가 추구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둘이 같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로 대중들에게는 빅5보다는 MBTI가 더 큰 위안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사람들이 전문성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건 단지 전문적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강영욱 훈련사나 오은영 박사님 같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MBTI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심리학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에 영혼을 불어넣어줄 사람들은요, 전망이론을 통해 인간다움을 제정의한 카너먼과 트벌스키,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준 마틴 셀리그만, 의지력 또한 훈련으로 나아진다는 걸 알려준 로이 바흐마이스터, 진짜 남녀 간의 차이를 알려줘 서로를 더욱 깊게 이야기해준 데이비 버스, 능력보다도 마음가짐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걸 증명한 헤럴드 윌, 간단한 도움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리처드 탈러, 이타적인 사람이 더욱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애덤 그란트, 이런 현대 심리학자들이 저의 길잡이별이니까요. 비록 아직까지 사람들은 심리학자라고 하면은 프로이트, 융, 아들러를 떠올리는 게 현실이지만 현대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빅5만큼 믿음을 줄 수 있으면서도 MBTI만큼 재미있으면서도 위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길었네요. 이상입니다. 끝. 길었다.